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캔사스주에서 낙태권에 대한 유권자의 찬반 투표가 2일 실시됩니다.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저녁 또는 3일 아침 전격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애틀랜타의 대형 음악 공연 행사인 미드타운 뮤직 페스티벌이 취소됐습니다. 동남부 월남천전 국가유공자회가 미주 최초로 한인 월남천전 전우들의 기념 공동묘지를 둘루스에 조성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캔사스주는 2일로 예정된 프라이머리 투표에서 캔사스 주 헌법이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폐지할지 여부도 함께 표결에 붙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첫 시험대로 결과에 따라 낙태권 논쟁의 찬반 진영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주지사 각 당 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는 캔사스주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을 놓고도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임신 28주 전까지 임신 중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1973년 로데웨이드 판결이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이래 주 차원의 투표로 의견을 직접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캔사스주에서는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를 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시술 전 24시간 이내 의무 대기 시간을 두는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캔사스주 공화당 진영은 2019년부터 낙태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캔사스주는 1964년 이래 대선에서 줄곧 공화당을 지지한 보수 성향이 강한 주로 꼽혀왔지만 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의 로라 켈리입니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DNC 개최지를 놓고 애틀랜타 시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시는 애틀랜타를 포함해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휴스턴 등 4곳입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은 DNC가 2024년 대회 개최지로 애틀랜타를 선택하게 된다면 도시경제에 2억 5천만 달러의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30일 애틀랜타를 방문한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애틀랜타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배출된 점을 적극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지는 2023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행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여부를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1일 새벽 동아시아 4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펠로시 의장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후인 2일 저녁이나 3일 오전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25년 만에 첫 미 하원 의장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실제로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현재 상황에서 대만 방문이 무산될 경우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대형 음악 공연 행사인 미드타운 뮤직 페스티벌이 올해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 음악 팬들의 실망감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4년부터 조지아주에서 열린 가장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인 미드타운 뮤직 페스티벌. 올해는 공연이 취소된다고 축제 관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유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총기 소지가 가능해지면서 축제 측이 총기 소지를 금지한다면 조지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Safe Carry Protection Act, 즉 안전한 무기 휴대 법안으로 알려진 총기 규제 완화 법안으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 축제는 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애틀랜타 미드타운에 위치한 피드먼트 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잭 앤 화이트, 마이 케미컬 로맨스, 퓨처 등 거물급 스타들을 포함한 30명이 넘는 뮤지션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 취소로 조지아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티켓 구매자는 24시간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마룬5, 마시멜로우, 마일리 사이러스, 그리고 조나더 브라더스 등이 공연해 약 5만 개의 티켓이 팔렸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22 회계년도 동안 조지아주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이 지출한 규모는 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의 영화 산업이 다시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며 영화와 TV 인프라의 탄력성 덕분에 업계의 놀라운 성장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촬영된 영화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의 상위 6개 중 4개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어벤져스 엔드게임, 블랙팬서 및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등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동남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가 미주 최초로 한인 월남참전 전우들의 기념 공동묘지를 둘루스에 조성합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부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는 지난 30일 둘루스 월남전 유공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채플 메모리얼 가든으로부터 묘지 50기를 무료로 증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0기를 우선 계약을 했는데 그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이분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브로셔를 서랍에서 꺼내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실은 이거를 자기도 US 아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제대하고 있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 그 자기들 속해 있는 단체에 이거를 주려고 이걸 준비해놨단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미스터 덴더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안 주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처음에 스페이스에 NC라고 돼 있어요. 스페이스가. 그래서 너 그래서 물어봤죠. 이 스페이스가 베어리얼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장지를 얘기하는 거냐. 그랬대요. 그러면 너 NC는 여기 말하는 노차냐 그랬대요. 이게. 그럼 땅은 그걸 후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믿지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이제 확인했죠. 그랬더니 맞대요. 스페이스는 그냥 주는데 동판값, 땅 파는 기계, 또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관이 있어요. 콘크리트 겉관이라나요? 뭐 무슨 관이 같은 콘크리트 관에 캐스케이드 집어넣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장적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야 된다. 그렇죠. 뭐 그까지 애들이 줄리는 마음먹고 땅은 후리 준다는 거죠. 이곳의 각 묘지 부지는 약 3,000달러로 알려져 있지만 참전용사들은 약 99년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묘지는 둘루스 프레즌힐 로드 선상에 위치한 화이트채플 메모리얼 가든 안쪽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동안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인들을 위해 연방정부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정기총회를 열고 조지아 내 공동묘지를 구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월남참전 국가유공자회는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우리 월남참전 국가유공자는 세계 자유민주를 위해서 월남 땅에서 피와 생명을 바친
5,099명의 전사한 전우들과 월남전에서 전투했던 32만 명의 베테랑의 정신을 두루스 귀네카운티의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 묘지로 태극기와 성종이를 개항해서 그 정신이 항상 죽지 않고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서도 국위를 선양하는 국가유공자회의가 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려는 미국인들이 식료품이나 식당 대신 달러 스토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인마켓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내 할인 체인점에서의 식료품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71%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식료품에서 동일 제품 지출액은 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소득층이 평소 사용하던 것보다 더 저렴한 브랜드를 바꾸는 등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달러 스토어를 찾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패밀리 달러 매장 16,000여 곳 대부분이 냉동 과일과 채소, 과일 주스와 견과류, 밀가루, 계란, 우유 등을 팔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어린이로 밝혀졌습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물에 잠기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침수 상태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가짜 이력서까지 사용하며 다른 나라 사람인 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보안 연구 회사인 맨디언트는 프리랜서로 성공적으로 고용된 채용 사이트에서 북한인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인물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커들이 구인 구직 웹사이트인 링크드인이나 인디드닷컴의 구인 목록을 뒤진 뒤 암호화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력을 자신의 이력서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북한인 의심 해커가 인디드닷컴을 복제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사이트 방문자의 정보를 훔치는 데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